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농사 짓고 포도 수확을 하고서는 그걸로 포도주 담궈 먹고 겁나 취했고 옷 벗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함이 보았고요. 함이 보고서는 나가서 아버지 옷 벗고 잔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즉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뭐 상체 벗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체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만 그걸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더라. 노아가 일어나서는 함이 한 일을 듣고서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저주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본문 자체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일단 1번, 여러분이라면 내가 술 취해서 팬티 벗고 잠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 아들이, 전 딸만 둘이 있습니다만, 얘네가 제가 팬티 벗고 하체 벗은 채로 자고 있는 걸 보고 나가서 엄마한테나 지 친구한테 우리 아빠 술 취해가지고는 목살한 양반이 술 취해서 팬티 벗고 자고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그걸 제가 들었으면 나중에 듣고, 어휴, 너 왜 그러냐? 아빠의 쪽을 네가 왜 파냐? 제가 그렇게 제 딸에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 딸을 향해 너는 평생 네 동생의 종이 될 거야. 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시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보통 부모라면 이런 일로, 더군다나 부모의 실수잖아요. 부모가, 노아가 술 취해서, 근데 뭐 이게 홍수 이후에 첫 수확이다 보니 기쁨도 있었을 거고요. 그걸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함에 대해서 고대 세계는 특히 명예 코드가 아주 중요한 코드이기 때문에 함의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보통의 부모라면 이런 경우에 이 자식을 너 평생 종이야 이런 식의 저주는 하지 않아요. 불러와서 따끔히 혼내고 이 아버지의 약함은 감싸야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저주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상한 본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에 대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뭔가요? 함의 잘못이 상상보다 더 큰 잘못이었나 보다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벗은 거 보고 아버지 홀딱 벗고 잔대요, 이걸로 그런 저주하기에는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함의 잘못이 더 커야 된다 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체를 봤다 그러잖아요.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 하체를 보다가 성관계하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함이 어떤 성추행 관련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레위기 18장에 보면 어머니와 성관계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거다, 이런 표현이 레위기 18장에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성관계, 이 근친 성관계를 금지하면서 어머니와 성관계하는 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거다. 근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함이 어머니와의 어떤 근친 뭐 성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저질러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견해가 있기도 해요. 이 두 가지 견해 다, 이런 견해가 나오는 까닭은 뭔가요? 노아가 했던 저주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저 벗은 거 봤다고 이러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면은 함이 좀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아버지 노아의 하체에다가 어떤 성적 관련, 성 관련, 동성 성추행 관련 행동을 했든지, 아니면 그 어머니와의 어떤 성 관련 뭐가 있든지, 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이런 격렬한 저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요게 또 뒷받침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8장이 근친성 관계에 대해서, 저는 근친성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이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근데 18장을 시작하면서 너는 애굽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행실을 본받지 마라. 애굽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가나안 땅의 행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레위기 18장이 시작을 해요. 근데 애굽의 행실을, 살았던 애굽을 본받지 말고 들어가게 될 가나안을 본받지 마라. 근데 애굽과 가나안은 창세기 10장 족보에 따르면 다 함의 아들입니다. 함에게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애굽, 구스, 붓, 가나안,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더라이죠. 해서
결국 창세기 18장이 결국 다루는 게 근친 성관계인데 제일 앞에 표현하기를 애굽을 본받지 말고 가나안, 함과 연관된 두 이름을 언급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레위기 18장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역시 그 창세기 9장에 있던 함의 어떤 행동들하고 연관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함이 어떤 성적인 행동, 아버지에 대해서건 어머니에 대해서건 성적인 무언가를 했다고 할 때 노아의 격렬한 저주를 납득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아가 저주한 게 함이 아니에요. 함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서 함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저주를 한 거죠. 아니 이건 또 뭐지? 왜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손을 저주하는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것도 가령 함이 그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했으니 함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자손을 심판한다. 이렇게 논리가 연결된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사실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왜 가나안이 셈의 것이 되는지, 나중에 셈의 후손, 이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와서 가나안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저주 본문은 실질적으로는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셈의 후손인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그거를 정당화시켜주고 뒷받침해주는 것. 그럴 때 함이 아니라 사실 함에게 아들이 넷 있다고 했잖아요. 앞에 3명 구스, 애굽, 붓 이 3명은 전부 아프리카랑 연관되고 네 번째 가나안만 팔레스타인으로 연관돼요. 함을 저주하면 아프리카와 연관된 셋과 가나안까지 다 저주가 될 텐데 근데 굳이 노아는 이 함이 아니라 함을 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함을 통해 애굽도 빠지고 구스도 빠지고 붓도 빠지고 가나안만 왜 함의 잘못을 가나안만 하지? 이 본문은 왜 셈이 함을 지배하는지를 설명하는 거구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착을 뒷받침하는 본문이구나. 그렇게 작동을 했겠구나. 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해서 아마 고대 이스라엘 역시 이런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고민에 대한 대답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9장, 이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한 자손, 이런 것들이 가나안 7부족을 몰아내고 셈의 후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걸 설명하기도 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